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권선해 주시면 불교 포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수무정소입니다. 닦음에 일정한 장소가 없다. 수무정소. 자막을 좀 보십시오. 닦음에는 일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복받는 화장실 인테리어, 복 짓는 길 정통소임입니다. 무일우학스님의 생활 본문, 말 그대로 오늘 또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본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받는 화장실 인테리어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공부를 위해 어느 절에 머물 때였습니다. 저만치에서 한 신도님이 혼자 산책하는 저를 보더니 다급하게 뛰어와서는 물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스님,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아파 큰일 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거기 바로 앞에 해오소라고 하는 팻말 보이지요? 저 팻말 지시표 따라가십시오. 지금은 해오소라는 말을 우리 불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잘 쓰지 않던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해오소라 하면 한자로 풀해, 근심우, 장소소입니다. 즉 근심을 푸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요즘 절에서는 대부분 해우소라는 말을 쉽게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이 나온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세 큰 스님으로 통도사 극락암의 조실로 경봉이라는 대선사가 계셨습니다. 경봉 대선사는 어느 날 화장실에 해우소와 휴급소라는 편말을 내걸었습니다. 큰일을 보는 공간이 해우소요, 작은 볼일을 보는 공간이 휴급소였습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우소에서 근심 걱정을 버리고 휴급소에서 급한 마음을 쉬어가면 그것이 바로 도를 닦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화장실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자로 화는 될 화, 장은 단장할 장, 실은 집실입니다. 화면 자막을 좀 보십시오. 화장실 보이시지요? 대소변을 배설하고 몸과 마음을 단장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을 예전에는 변소, 뒷간, 측간, 정랑, 통세 등의 말을 써왔습니다. 화장실은 원래 20세기 초 영어의 토일렛의 번역으로 유입되었는데 이 화장실이라는 용어는 그 공간이 냄새나고 불결한 곳에서 위생적인 장소로 바뀌면서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아무튼 요즘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 수준은 정말 높습니다. 성지순례차 중국이나 인도의 시골길을 다녀보면 50-60년 전 우리나라 변소 수준과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변소라는 곳이 없어서 노지에서 눈치껏 볼일을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부드러운 휴지는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집이나 풀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화장실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세상 어디나 사는 것이 비슷비슷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덜풀에 며느리 미식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포도량 근처에도 많습니다. 줄기에 작은 침이 솜털처럼 많이 붙어 있어서 손으로 쥐면 몹시 따갑고 고통이 올 정도입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미운 시아버지가 며느리 골탕 먹이느라 변소 앞에 그 풀을 심어놓고 며느리 들어 볼일을 본 뒤에는 그 풀로 해결하라고 해서 며느리 미식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재래식 화장실인 변소를 푸는 날에는 온 집안이 인분 냄새로 뒤덮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화장실에서 목욕하고 화장할 정도로 아주 청결해졌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인테리어가 따로 있습니다. 잘 유념해서 삶의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화장실의 문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여건이 된다면 화장실은 주방과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통풍시설, 환기시설을 잘 해야 합니다. 넷째, 가능한 한 조명을 밝게 환하게 하십시오. 다섯째, 화장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좋으니 장식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섯째, 거울 정도는 하나 걸어두되 평소에 늘 잘 닦아야 합니다. 일곱째, 휴지통도 없는 게 좋은데 있다면 자주 비워야 합니다. 여덟째, 생화든 드라이플라워든지 간에 꽃은 없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 액땜 하느라고 화장실에 부적을 붙이거나 소금 단지를 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열째, 악취 제거용 향은 나무향, 피톤치드 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는 화장실 안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2번째는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 화장실 관리 전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절 화장실을 통하여 크게 복 짓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절 화장실을 청소하는 소임자를 정통이라고 합니다. 깨끗할 정자에 통통자입니다. 스님들끼리 대중을 이루고 사는 곳에서는 어디든 정통소임이 있습니다. 특히 안거기간의 선방이 그러합니다. 하안거, 동안거 선방이 열리면 방을 짜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 정통소임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만큼 화장실 청소가 복과 공덕을 짓는 데 좋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도 스스로 정통소임을 자처해서 5년, 10년 동안 꾸준히 절 화장실 청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절에 살면서 그분들을 관찰해 보면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불자 여러분, 다니시는 절에 나가서 정통소임을 자원해서 한번 봉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복과 공덕을 짓는 데는 가장 굳은 일인 화장실 청소만 한 것이 없습니다. 복과 공덕을 지을 기회는 항상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금강경, 대다라니, 독송 아주 중요합니다. 금강경을 매일 독송한다면 그것도 7번, 21번 독송한다면 업장소멸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일의 성취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성경전사경, 그리고 관세음보살 정근, 관세음보살 정근도 채널 독송편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종류의 정근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민예배, 마지막으로 참선입니다. 참선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추천하고 보급하고 있는 성관상수, 간화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성관상수 권해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